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뉴스가 정치화되고 편중되어서 진보는 진보의 입장만, 또 보수는 보수의 입장만 전하는 그런 시대에 그냥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과 역사를 나누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오늘은 용서가 유통되는 사회, 그런 제목으로 지난 8일 사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 관심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임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 정치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의 꽃입니다. 그 의회 정치의 묘미를 보여주는 것이 원내대표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6월 초에 이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의 중심 그 정책으로 밀었던 TPP가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때 이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우 의원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이유를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반대를 했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부결된 이후에 낸시 펠로우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공화당과 같이 보조를 해서 공화당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설득하고 공화당의 정책과 조율시키고 이렇게 해서 2차에서 이 안이 통과되게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금도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의회 정치에서 그것은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제 의견 대신에, 표현 대신에 중앙일보의 송옥은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의 칼럼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 의회의 옥조기에 비답을 내린 통치자의 표정은 상기되었고 말은 떨렸다. 분노의 하이킥. 여의도 정치는 난센스, 구태, 패권주의로 호명되었고 국회법 개정안을 고스란히 청와대로 배송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배신자가 되었다. 정치판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고 했다.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인들만 존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심판해 줄 것을 발령했다. 분노에 거침없는 하이킥에 걷어차인 국회법 개정안은 슝 하고 날아가 여의도 상공을 덮쳤다. 안 그래도 목타는 올여름, 한국 정치의 시원한 빗줄기를 기대하기는 틀렸다. 대통령께서 배신자,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전부가 그러해도 조금은 절제하셨어야 될 표현이 아닌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의원 시절에 그 DJ 정부에 똑같은 안을 자신이 발의했고 국회에서 통과시키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분노는 국민 전체가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배신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픈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4년 박영선 의원이 MBC 기자 시절에 박근혜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박근혜 의원은 동물 왕국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동물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물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이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유 속에는 아마 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이 30년 동안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노선 이런 것들을 떠나는 그 모습에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팠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조선일보
가장 그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신문인데 조선일보의 칼럼에서 여왕과 공화국이라는 타이틀로 이 유승민 의원의 그 사건 이후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 칼럼에 의하면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당의 아주 중요한 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차에 그 뒤에 옆좌석에 탔다가 그냥 질색을 해서 앞좌석으로 쫓아내는 바람에 그 좌석을 옮겨야만 했다. 그래서 여왕과 공화국이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면, 여왕적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사건은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만납니다. 첫째, 이 한국 정치의 그 상권 분립의 미숙함. 여전히 국회를 대통령의 보조기관 정도로 보는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모습. 상권 분립을 얘기하지만 아무도 클리어하게 이번에 대통령이 한 행동은 그것은 미숙하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한국의 풍토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보수 평론가 중에는 대통령은 아버지, 당대표는 어머니, 원내대표는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시대 난센스적인 논평을 내기도 해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유승민 대표가 사임하기까지 아직 사임이 안 되었는데 최고 중진회의에 참석도 못하게 하고 메르스 추경 모임에도 참석을 시키지 않는 이런 굉장히 개인 감정적인 그런 정치의 모습. 또 청와대가 믹타의 5개국 국회 대표들을 초청을 하면서 그 정의화 우리 한국 국회의장을 빼버린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참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국민은 연두에 없는 것 같아요. 메르스가 그렇게 사회를 얼어붙게 하고 극심한 가뭄에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 대통령이 그 TV 앞에 나와서 이 메르스에 대해서도 가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배신자는 처단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국민의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친박과 비박으로 갈려진 이 여권의 행태도 참 보아주기 힘듭니다. 서청원 의원은 서청원 의원대로 오로지 친박 계파를 대표하려고 하고 또 정두원 의원은 정두원 의원대로 비박을 대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국민의 마음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입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임하자마자 지지율이 11.4% 올랐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주 안에 여권 최고의 지지율인 30.7%로 올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국민의 안타까움과 섭섭함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박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야권이 정권을 수렴했어도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한국의 정치가 아직도 너무나 기본적인 것에조차 후진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화의 창을 열고 타협하고 의논해서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배신자, 따르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조폭구도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기에 급급한 비박은 친박을, 친박은 비박을,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손가락질하는 것 외에 국민들이 맞아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뭐가 새로워지겠구나. 그런 얘기를 정치인들에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사라져버린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임하는 날 발표한 말은 좀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여서 이 길에 들어섰는데 기본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 정치 풍토가 아쉽다
하는 이 말은 왠지 가슴에 남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 정치야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역사는 결국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치 경제, 세상적인 정치 경제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보여주듯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제가 무슨 소망을 걸었다가 실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정죄일변도입니다.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귀로 몰아붙입니다.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선악과, 마귀의 속임수인 선악과만 가득해집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교회야말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납되어지고 용납되어졌다면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고 격려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자리인데도 교회야말로 교회에서 무슨 잘못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영원히 낙인 찍힌 죄인으로 그 공동체에서 다시 설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문화가 알게 모르게 이미 교회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이 가려지면 잘못한 사람은 사탄과 마귀로 심지어조차 몰리기도 하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잘못한 사람을 마구 판단 정죄해도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선악과의 문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걸러낼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계가 지금 한국 정치계는 입법, 행정, 사법 이 상권에 거의 기독교인들이 절반에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율이 떨어진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의 문화가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고 손가락질하기에 급급한 것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 교회에서 어떤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개인과 역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교회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하신 후에 저희에게 마음을 푸시고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사과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원내대표가 잘못했어도 사과를 했으면 그 사과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은 것이고 또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사과에 아랑곳 없이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전 국민의 가슴 속에 우리가 어떤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들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겠는가 하는, 제가 너무 멀리 나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그 사회와 이 풍토 속에서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전히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가 일어났으면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사건을 정직하게 분석하고 나누어서 사람은 책임질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그 책임질 부분만 책임을 지게 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용서와 용납과 격려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한 단계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